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DX 주가 분석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 거고요. 자, 우선 오늘자 흐름은 마이너스 4% 하락이 나오면서 26,000원대 종가 마감을 했고요. 자, 최근에 아무래도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변곡점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십자형 도지 캔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쉽사리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포스코DX에서 개별적인 문제가 나왔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고, 포스코DX를 포함한 반도체, 2차 전지 다른 기술주 모두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 대비해서 3배를 넘어갔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 대비해서 5배나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도 밀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크게 밀렸습니다. 자, 아무래도 시장의 수급 자체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고, 기관 매도하고, 금융투자 매도하고, 받쳐주는 매수세 자체가 없었고 개인분들의 수급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락장이 연출되다 보니까 포스코DX의 주가도 크게 밀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포스코DX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주가 밀린 거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이제는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또 한 차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우선 제가 포스코DX의 전체적인 라인을 한번 그어 드릴게요. 지금 포스코DX가 작년 12월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한번 만들어 주고 나서 그 뒤로 계속해서 밀렸습니다. 자, 본격적인 하락은요, 이번 연도 2월부터 나왔어요. 이때부터 주가가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고꾸라지면서 여기서도 고점이 낮아졌고, 그 다음 내려갔다가 반등했지만 또 한번 저항을 받고, 그 다음 또 반등했지만 저항받고, 그 다음 반등을 했을 때도 저항을 받았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종목의 움직임이 바뀌었을 때는 이때였죠. 자, 기존과 같은 패턴이었다면 이렇게 주가가 빠지다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을 때 일정 수준의 되돌림만 나오고 그냥 빠졌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포스코DX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주가가 더 내려가는 패턴이 아니고 어떻게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 하락 추세 라인을 지지받으면서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현재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이 라인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라인을 지켜주고 기존에 포스코DX가 반등이 나왔었던 이 쌍바닥 라인을 조금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가 반등은 나오겠지만, 만약에 이 라인대를 버티지 못하고 여기서 주가가 더욱더 추가적인 하락에 나오게 되면 포스코DX의 주가 방향성 또한 반등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스코DX 일단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추가 매수하는 구간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자, 5일선, 11선, 21선. 자, 우리가 흔히 차트 분석할 때 많이 참고하는 단기 이평선 있잖아요. 이런 이평선들이 모두 다 역배열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닥이 100% 잡혀있지 않은 상태예요.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고 반등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추가로 주가가 더 밀리더라도 하단 추세 라인, 이 하락 추세선에서 반등을 한다던가 뭔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와야지 계속해서 그냥 내려가기만 한다. 그러면 이런 패턴 그냥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DX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하루에서 3일 정도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물론 제가 얘기한 대로 차트 분석처럼 100%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트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매매할지에 대한 대략적인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분석을 하는 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포스코DX의 기본적인 분석은 정말 많이 해드렸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중요한 핵심만 빠르게 말씀드리면, 자, 포스코DX는 2차전지 관련주로 엮여있지만 2차전지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2차전지 관련주냐면 포스코 그룹사가 2차전지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포스코DX가 하고 있는 주 사업은요, 뭐 IoT나 인공지능, 로봇 등을 활용해서 공장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포스코그룹에 있는 많은 계열사들이 소재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소재 사업이 투자를 한다는 건 결국에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냥 공장 짓는 거예요. 공장. 뭐 기존 공장을 중축할 수도 있고, 새로운 공장을 새롭게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공장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장비가 들어가고 설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동 관리를 포스코DX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포스코DX의 매출의 90%는 전부 다 포스코 계열사 내부 매출이었어요. 내부 매출. 자, 그만큼 이제 포스코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라고 불리고 있고, 실제로 많은 2차전지 기업들이 이번 연도 실적이 많이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DX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견조한 실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뭐 다른 기업들처럼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나고 뭐 10분의 1로 감소하고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돈 잘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여러분들? 10월 30일 날 3분기 실적 발표도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좀 좋은 내용으로 주가에 작용을 해주면 반등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2차전지 산업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았죠. 뭐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가 역성장에 나왔고, 많은 경쟁사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실적도 악화가 됐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해소가 되기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나 여러가지 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런 관점은 지금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못 버텨요. 특히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심하죠, 여러분들. 뭐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 금투세 같은 경우도 빠르게 지금 결론이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 심리로 인해서 큰 손 자금들이 안 들어와요. 펀드나 이런 쪽 자금 아예 안 들어오죠. 그런 상황에서 수급은 계속 메말라가고 있고, 시장은 조금만 악재가 나와도 계속 빠지고 있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최근 한 달, 두 달 동안은 그날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 재료가 나오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다 빠졌을 거예요. 최근 한 달 동안의 주가 추이를 보면은. 그래서 저도 이 포스코DX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답답하다고 봐요. 아니, 이 정도로 흐름도 돌려놨고 돈도 들어왔으면 적당한 선에서 반등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무너지니까 그냥 같이 빠집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무슨 뭐 악재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부정적인 이슈가 나와서 차라리 그냥 저도 포스코DX 앞으로 좀 별론데 그냥 여러분들 손절하세요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라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조차 없는 게 뭐냐면 기업이 안 좋아지는 거랑은 별개로 그냥 하락장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하락장 때문에. 진짜 실제로 여러분들 포스코DX 작년 12월달 8만원 근처까지 갔을 때랑 지금 26,000원 주가 유지하는 거랑 이때랑 기업 가치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동안에 포스코 그룹에선 계속해서 공장을 짓고 있었고, 여기에 이미 EIC 설비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효과로 계속해서 증대를 할 거예요. 근데 주가 빠져요. 기업 가치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에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손절하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걸까요? 제가 차라리 뭐 다른 테마주, 뭐 시가총액 1,000억에서 2,000억 소형주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었으면 얼마 금액대 딱 잡아드리고 여기 깨지면 그냥 갖다 파세요, 이렇게 분석을 했겠지만 지금 포스코DX 같은 경우는 그럴 만한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니, 내년에 딱 봐도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그냥 빠집니다. 이거를 우리는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은 많이 힘드시고 뭐 불안하고 답답할 수 있어요. 저도 주식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냥 버티는 구간이에요, 지금은. 자, 11월 초중순쯤 되면요, 여러분들 뭐 미국 대선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애초에 지금 주가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의 리스크,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선반영되고 있는 게 커요. 이런 부분 해소가 될 거고, 그 다음 금투세 같은 경우도 한 달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11월 초중순에 결론 나옵니다. 최소 유예 아니면 폐지예요.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지금 국내 시장의 위치를 보면은 하락의 가능성보단 상승의 가능성이 더욱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좀 버티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좀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포스코DX의 반등 의견으로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분명히 이렇게 종목의 추세가 거의 한 반년 넘는 시간 동안 빠지다가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려가는 추세에서 하락하는 추세로 바뀐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의 개입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포스코DX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야, 우리 다 같이 한번 100주 200주 매수해 봅시다. 담합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이게 가능했으면 애초에 주가 안 빠졌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의 개입으로 인해서 종목의 추세가 옆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구간이죠. 이거는 누군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력밖에 없어요. 세력밖에. 이 세력은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뭐 펀드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결국에 포스코DX의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주체가 이제는 다시 한번 주가 관리에 들어가고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우리는 결국에 이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느냐 끌어내리느냐, 이러한 움직임을 분석할 줄만 알면은 매매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도 이 세력들의 수법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매매를 해야 될지 정말 중요한 내용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는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차트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형주에도 세력들은 있습니다. 뭐 세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뭐 거창한 뭐 그런 어둠의 흑막 이런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돈을 많이 써서 매집을 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러한 주체들이 매집을 하고 그 물량을 털고 나가는 게 세력들의 전형적인 작전 수법인데요. 이 매집을 한다는 건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요, 돈을 써서 시장에 풀려있는 주식을 매수를 한다. 자, 그럼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요, 결국에는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가 크게 빠지는 거, 이것만 잘 분석하시면 세력들의 수법에 당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처음엔 이걸 분석하는 게 많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뭐 시장에서 이리 깨지고 뭐 저리 깨지고 하다가 제가 지표를 몇 개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세력의 매수 신호와 세력의 매도 신호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캔들 아래에 있는 노란 색깔 화살표는 세력의 매수, 그 다음 캔들 위에 나와 있는 이 파란 색깔 화살표는 세력의 매도예요. 여기 매수 신호 나와 있고 여기 매도 신호 있죠. 이 타이밍을 우리가 잡아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삼성전자 저점을 잡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때거든요, 여러분들. 자,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 마우스 잘 보시고요. 3월 17일 금요일날, 작년이었습니다. 세력의 매수 신호가 61,300원에 나와 있죠. 이 저점 자리에 들어가서 지금 최고가까지의 수익률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가 되는데요. 저한테 이때 문자 받아가신 분들은 삼성전자로 50% 수익 보셨겠죠. 내가 1000만원 투자했으면 수익금이 500이에요. 이런 대형주 가지고도. 자, 이때 실제로 제가 보냈던 문자받아 사이트까지 제가 인증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화면은 뭐 포토샵 조작 같은 거 전혀 없고요.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고 화면 우측에 문자받아 보이시죠? 발송일자를 보시면 작년 3월이었고요. 금요일날 61,500원 이하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8만원 드렸고 손절가 잡아드렸고, 그리고 간단하게 종목에 대한 이슈와 대응 전략까지 설명을 드렸죠. 발신번호 여러분들 뭐 남이 보낸 거 아니고 제가 보낸 거 맞습니다. 4253-6578 번호. 제가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왜 보여드리고 있냐면, 이런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도 제가 만든 지표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면은 저점 잡아내고 고점 잡아내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이미 주가가 다 올라갔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올라가기 전에 미리 급등할 것 같은 전조가 보일 때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한참 올라가다가 꺾일 것 같은 전조가 보일 때, 이때 빠져나오셔야 되고요. 삼성전자도 제가 이렇게 매수 문자 이때 보내드리고 매도 신호를 언제 드렸냐면 이날 드렸거든요. 이날 마우스 보이세요? 제 거 지금 언제였냐면 이번 연도 1월 2일 화요일날. 자, 이때 세력의 매도 신호가 얼마에 나왔어요? 79,600원에 나왔죠. 그리고 제가 매도 신호 같은 경우도 구독자분들에게는 따로 타점을 잡아서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이때 보냈던 문자 전송 내역도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발송일자 일단 이번 연도 1월 2일 자 오전 10시 한 20분쯤 됐었고요.
79,000원 라인에서 세력의 매도 신호가 발생을 했다. 비중 절반 이상 익절하시고 남은 물량만 대응하자. 자, 이렇게 저랑 구독자분들은요, 남들보다 미리 들어가서 완전히 꼭대기에서 매도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깨쯤에서 매도했어요. 한 30% 40% 수익 나왔을 겁니다. 지금 우리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이 지표 활용하시면 충분히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제가 따로 장중에 실시간으로 문자도 보내드릴 거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선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253-6578 번호로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저한테 이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 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랑 실제로 어떻게 써먹고 있는지 이런 활용법들을 전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참고로 뭐 돈 받고 금전적인 대가 요구하고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전부 다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고요. 이 지표 같은 경우는 뭐 HTS나 MTS, 자, 휴대폰, 컴퓨터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매매하기 어려운 종목들, 뭐 예를 들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서 SK 하이닉스가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자, SK 하이닉스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따로 이 종목에 대한 타점도 공유해 드릴 거예요. 뭐 근데 제가 타점을 공유한다고 해서 맨날 같이 문자를 보내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매수 신호가 발생하면은 이 자리가 당연히 저점이겠죠, 여러분들. 이 저점 자리에서 제가 문자 드릴 겁니다. 그 다음 반대로 매도 신호가 발생했을 때, 말 그대로 일정 수준 올라갔을 때겠죠. 이때는 제가 매도에 대한 문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달에 한두 종목 정도는 단기 추천주 같은 걸 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일단 이번에는 제가 샤페론 종목을 매매했었는데, 자, 이 샤페론 종목의 차트 보시면 이제는 좀 보이시죠? 바닥에서 한번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쵸? 세력의 매수 신호 등장했죠. 그리고 쭉 갔어요. 근데 거래량이 그냥 죽은 상태로 단순하게 주가만 빠졌어요. 자, 돈이 빠져나갔어요? 안 빠져나갔어요? 안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고 급등하기 전에 맥점이 한번 더 나옵니다. 이때도 제가 급등하기 전에 미리 문자 드렸어요. 자, 실제로 단기 추천주 제가 문자 보냈던 내용입니다. 이때 발송일자가 8월 30일, 자, 매수가 2,300원 이하 샤페론이었고 목표가 4,000원, 손절가는 1,500원 드렸었죠. 뭐 간단하게 이제 종목에 대한 이슈, 뭐 재료 같은 것들 한번 잡아드렸고, 8월 30일 금요일이 언제였냐면 8월 30일 금요일, 자, 정확하게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이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때고 8월 30일 금요일 세력의 매수 신호 2,245원 보이시죠? 제가 2,300원 이하의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딱 하루 정도 눌림목 주고 나서 이렇게 급등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는 매도 신호 발생했을 때 마찬가지로 매도 문자 드렸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세력들의 수법에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꾸로 이걸 이용할 줄 알면요, 남들은 운 좋게 뭐 5%에서 10% 수익 보고 나올 때 우리는 50%, 뭐 많게는 한 100%까지도 수익 보는 거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남들은 뭐 총, 칼 이런 거 들고 싸우는데 우리만 맨손으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만의 무기 한 개쯤은 들고 있어야지만 내가 주식시장에서 원금 까먹지 않고 그래도 소소하게 용돈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지표는 제가 지금도 쓰고 있고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게 절대 아니고 제가 여러가지 수식들을 직접 집어넣고 중간에 이제 많은 수정도 하면서 여러가지 시행착오 끝에 진짜로 실전에서 썼을 때도 잘 먹히는 것들. 물론 뭐 10종목 매매하다 보면은 한 종목 정도는 내가 손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나머지 종목들이 메꿔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무기 꼭 가져가시고요. 자, 위에 4253-6578 번호, 자, 지금 잠깐 영상 멈추시고요. 저한테 그냥 구독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까먹지 마시고 궁금한 종목들 있잖아요. 궁금한 종목들 뭐 저한테 댓글을 써주셔도 되지만 문자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 전부 다 잡아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종목명도 상관없고요. 뭐 내가 오랫동안 물려있던 다른 종목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따로 보고 있다가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타점이 궁금하신 종목들은요 저한테 구독에다가 더해서 종목명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막 특별하고 막 엄청나게 막 거창한 걸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직접 써보고 좋았던 거,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도 쓰고 있는 것들,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어쨌든 뭐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고 계시고 저도 이런 걸 조금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거니까, 자, 주식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 혹은 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 그리고 내가 뭐 주식하면서 지금까지 수익은커녕 뭐 손해만 많이 봤다, 이런 분들께서는요 이번 지표 꼭 받아 가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 타점도 공유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구독자라는 거 간단한 인증 문자만 딱 한 통 남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포스코DX 넘어와서 마무리 좀 해볼 건데요. 이제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보이실 거예요. 제가 아까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드렸죠. 세력이 들어온 구간이에요, 이게. 그리고 세력이 빠져나간 구간입니다. 빠질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었죠. 그쵸?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막 내려가고 있다가 들어왔어요. 근데 나간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시 한번 포스코DX 위에서 엑시트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만 일단 좀 버텨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를 잘 못하겠다 하시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종목명 남겨주시면 된다고. 자, 010-4253-6578 번호. 자, 이쪽 번호로 여러분들 저한테 그냥 포스코 남겨주시면 돼요. 제가 어차피 포스코 관련해서 찍는 종목은 포스코DX 말고는 없습니다. 포스코DX 관련된 실시간 대응, 매수 타점이면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면 매도 타점. 제가 확실하게 뭐 매수가, 매도가, 뭐 비중, 이슈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릴 거니까 혼자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 꼭 4253-6578 번호로 저한테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바로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DX의 전체적인 흐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추세 라인 말씀드렸죠. 쌍바닥을 만들거나 조금 더 주가가 쭉 내려왔을 때 밑에서 걸치는 이 자리에서의 반등은 나와주는 게 그래도 차트가 안 깨지고 횡보하는 그림을 만드는 거고, 가장 좋은 건 쌍바닥을 딱 지켜주면서 횡보를 하다가 10월 30일 실적 발표 이후로 천천히 방향성이 나오는 거. 그리고 방향성이 나오면서 전고점 넘어가주면 더 좋겠죠. 이거는 뭐 우리 희망사항이니까 더 보면서 제가 영상에서 일단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우선 여기서 좀 마무리 해볼 건데 긴 영상인데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더 좋은 영상으로 내일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